여섯 번째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인류에게 던지는 화두와 문제 해결점은 인류의 기아 문제와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인구가 6억 9천만 명에 이르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2억 7천만 명이 증가해가지고 약 10억 명이 배고픔과 질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프리카, 그리고 서남아시아, 중남미, 저개발 국가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인류가 앞으로 개척해야 될 삶의 터전이 해양에 있다고 지목하셨습니다. 해양은 지구의 70%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섭리에 있어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해양은 인류의 생활 중심지가 앞으로 될 것이다. 이 밟고 있는 땅이 중심지가 아니라 바다가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인구가 증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지만 이제 80억을 넘어서 90억, 100억 가는 거는 순식간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 문제 증가를, 인구 증가를, 물고기를 양식을 해가지고 이걸 가공하고 고단백의 식량을 개발해야 된다고 강조를 일찌감치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연구소를 설립을 하시고, 또 이 PC 파우더를 개발하셔가지고 알래스카 또 수산회사를 만드시고, 이 해양연구기지로 전 세계 포인트를 정해서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류를 먹여 살리는 계획, 그게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늘 부모님의 심정,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가 아니면 그런 꿈을 안 꿀 거예요. 이것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해양섭리 주요 연표입니다. 이분이 해양섭리를 시작한 것은 1959년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개발 사업을 해오셨고, 미국에서 마스터 마린 조선소를 매입을 하셔서 국제해양 IOC를 건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양 산업의 기초 역량을 마련하셨죠. 그리고 90년대에는 해양기술 전람회, 파라과이의 레다 농장 설립, 남미의 아마존 탐사를 하셔서 생태계 연구를 집중하셨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가라앉지 않는 배를 건조하셨고, 알래스카, 남미, 여수, 제주를 잇는 해양기지 건설을 만드시려고 모든 계획을 짜셨습니다. 이 장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양 인재 양성, 식량 확충 보급을 위한 가공에서부터 유통망 구축, 선박 건조 등을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해양단지 개발과 해양 레저 산업, 저개발 국가 어업기술 보급에도 앞장서고 계십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1999년부터 인간의 발자취가 묻지 않은 남미 브라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상 공동체 실현을 위한 모델 사업을 진행하시기도 하셨죠. 일명 레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 축복 가정들이 한 마을을 형성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나의 경제와 사회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시범 모델을 확장해서 전 세계 저개발 국가부터 세계에 전파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한학자 총재님은 오늘에 이르러 문총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해양섭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본인 부부의 해양산업은 하늘 부모님께서 태초에 구상하신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이 이루어진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을 인류에게 상속하는 참된
부모로서 해양 섭리를 통해 미래 세대와 인류의 삶의 중심지를 개발하고 식량 문제를 하고자 본인 부부는 많은 노력을 경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해양을 중심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창조 본연의 모습이며 미래 세대와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도 바로 해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선명 총재 생전에도, 그리고 총재님께서 성화하신 뒤에도 본인이 이토록 해양 섭리에 집요하리만큼 집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방위적인 해양 섭리를 매듭지어 해양 문명을 완성하고자 한 것은 보다 더 큰 근본된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학자 총재님의 근본된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 본연의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이고 천혜의 환경권을 회복해서 천국의 이상향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 해양 섭리 이후에 지구 환경까지도 확대해서 한학자 총재님은 더 한층 미래를 개척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인류 공동체 평화를 지향하는 지도자들에게 선악 평화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 지구를 지향하고 계십니다. 평화에 대한 열망으로 공헌한 이 세계 지도자들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선악평화상은 인간에 대한 존엄과 사랑을 일깨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의 생태가 그 아름답고 공존한 세상을 만드는데 이 선악평화상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해양을 주제로 한 그 식량 위기, 그 공로가 큰 아노 대통, 키르바시 대통령, 그리고 모다 두고 BJ 구타 박사에게 이제 수여가 되었고요, 2017년에는 난민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난민 의료와 교육의 공로를 인정받은 이탈리아의 지노스트라 박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사키나 아퀴비 박사에게 수여를 하시게 됐습니다. 19년도에는 인권과 개발을 주제로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여성의 인권에 있어서 공로가 큰 소말리아의 와리스 디리 작가,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아키누미 아데시아 박사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종교적 갈등 해소가 주제였는데 문입 A 유난주교, 또 아프리카의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데 성공시킨 세네갈의 메키살 대통령,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자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세계 인류의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세계적인 기여를 한 사라 길버트 박사와 세계 백신 연합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훈센 캄보디아 수상이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한 공로로 수상을 하기로 했습니다.